안녕하세요. 평양 아줌마 김연희와 함께하는 일요 토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의 온실 농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북에서는 채소를 남새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남새 온실 농장이 북에도 있다고 합니다. 북의 온실 농장이 어떤지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께서도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을 채팅창에 미리 써주셔도 되고요. 강의 끝나고 직접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면서 김연희 선생님 모시고 바로 강의 듣겠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 혹시 장 보러 가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예전에는 거기가 귀해가지고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게 거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채소가 더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잠깐의 행복, 뭐 채소는 뭐 평생의 건강,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요즘은 거기보다 채소가 더 비싸가지고 채소는 기적의 음식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귀한 채소, 이 남새를 북에서는 어떻게 포장하고 생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북에는 2019년도에 건설한 함경북도 중평 온실농장, 2022년에 준공한 함경남도 연포 온실농장, 또 2024년에 준공한 평양시 강동 온실농장, 또 26년에 준공한 신우주 종합 온실농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가장 큰 온실농장을 네 개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온실 농장들에서 이 남새를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해가지고 또 북주민들에게 공급도 하고 함경남도 하게 되면 함경남도 안에 주민들을 위하고 또 평양시는 평양시 안에 신우주는 그 신우주 평북도 거기에 그 주민들을 위한 거라서 남새 상점이라고 하죠. 우리는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거. 이 남새 상점에 공급이 돼서 주민들한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북의 온실 농장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할 때, 2019년에 중평, 그다음에 연포, 강동, 신의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2015년에 먼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평양시에 있는 건데요. 이 장천남새협동농장입니다. 이 장천남새협동농장은 2015년 6월 15일에 대대적인 개보수를 끝내고 현대적인 온실농장으로 거듭난 평양시 사동구역의 장천남새 전문 농장이라고 하죠. 전체 부지가 68정보예요. 우리가 68정보 하게 되면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축구장 96개를 맞붙여 놓은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온실 665동과 400세대의 이런 살림집들이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장천입동농장은 이때 15년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이미 전에 우리 가장 가슴 아픈 권한의 행군이라고 있잖아요, 북에. 그때 평양에 있던 가장 큰 온실 남새 공장이었어요. 지방들도 이렇게 온실 농장들이 있었는데 권한의 행군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모든 산업의 70%가 다 무너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때 이 장천 농장에서도 생산을 못하는 비료도 없고 뭐 기계도 못 들어가고 물도 못 주고 전기가 없어서 이러면서 무너졌던 거죠. 그랬다가 권한행군 끝나면서 먼저 2015년에 이걸 다시 현대적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 이미 전에 권한행군 이전이죠.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있을 때 이 장천남새 농장, 요게 김일성 주석이 평생에 16번을 이 농장을 찾습니다. 그만큼 인민들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문제고 특히 남새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해가지고 16차례를 여기 찾아와서 방도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4번을 찾아요. 여기. 그다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2번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북의 국가 수반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서 찾았던 가장 의미를 뒀던 이런 남새 농장인 거죠. 이 남새 온실 농장에서는 토마토, 오이, 호박, 가지 등 여러 가지 재배하고 있는데 특히 군용식 연동 온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한 동에서 하루에 1.5 내지 2톤의 토마토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종류가 하루에 1.5 내지 2톤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북에서 이 모든 온실농장, 앞으로도 이야기할 다른 온실농장도 똑같지만 온실농장들에는 우선 이 문화회관, 이게 문화회관이죠. 문화회관, 그다음에 이런 기술 보급소, 또 여기 문화회관, 농장원들이 이렇게 짬짬이 문화생활도 하고 악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 가운데가 장천원이라고 합니다. 평양시에 제일 큰 게 창강원이라고 하죠. 창강원 하게 되면 목욕탕이에요. 근데 그냥 목욕탕이 아니라 문화시설의 종합체인 거죠. 종합문화시설. 거기 안에는 무슨 뭐 수영장, 무슨 뭐 체육 기자재, 안마실, 뭐 여러 가지 다 많은데, 미용원, 이용원, 이발소, 그것도 많은데, 이 장천원 자체에도 목욕탕, 이발소, 미용원 등 이런 봉사시설들, 청량음료, 맥주까지 여러 가지 봉사시설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 이게 집들이 건설되는데 이 모든 세대마다 태양열 물 가열기와 태양광 전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친환경 주택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15년에 처음으로 다시 이렇게 현대적으로 개건된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온실농장 할 때 제일 먼저 건설됐던 게 이 중평 온실농장입니다. 이 증평원실농장은 2018년 7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 3일에 준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해기슭인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에 있습니다. 면적은 200정도인데 200정도면 축구장 278개를 모아놓은 그야말로 진짜 푸른 바다나 마찬가지겠죠. 그 축구장 278개의 크기에서 남새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평 원실농장은 특별한 게 앞으로의 원실농장도 똑같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군사기지인 공군 비행장을 철수시키고 대규모 남새 공장을 양모장이랑 같이 건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은 항상 청소고 뭐 군사훈련하고 뭐 군사에만 신경 쓴다고들 많이들 말하는데 이렇게 군사기지들을 공군 비행장도 철수시키고 인민들을 위한 식생활을 위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중평원실농장은 여기가 가장 현대적인 가장 처음으로 들어간 게 바로 이 원통형 남새 재배 장치입니다. 들어가고 수경 재배에 비해서 진체와 불호 등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십 점의 설비들을 구축하고 또 남새 생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 실현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여기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 병해충 방지를 위한 공기 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생산의 안정성도 보증했고요. 이 중평원실농장은 해마다 남새 생산을 장성시키는데 작년에만도 원래 계획했던 한 해 계획보다 수천 톤의 남새를 더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하면 이런 차로 실어서 또 지역에 지방 지역의 주민들한테 밥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영포원실 농장이라고 있는데 2022년 2월 18일 날 착공해서 22년 10월 10일 8개월 만에 완성되는 건데 연포원실 농장은 동해기슭의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22년까지만 해도 이 연포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온실 농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신의주나 뭐나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요. 이 연포 온실 농장은 면적이 280 정도입니다. 축구장으로서는 389개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수경 온실 대 토양 온실의 비율은 6대 4 정도인데 총 852개의 온실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체도 또 공군 비행장을 철수시키고 산림지 970여 세대와 공공건물, 학교나 뭐나 뭐 이런 것들 공공건물이 47개 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연포온실농장 역시 원통형 남새 재배 장치와 반군농식 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군농식 온실이라는 거는 온실의 북쪽면, 이렇게 추운 쪽이죠. 북쪽면을 충렬벽으로 만들어서 겨울에도 난방을 안 한답니다. 이 온실은 우리가 온실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추우니까. 근데 반군용식 온실이라는 거는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는 효율을 높인 무난방 온실이라고 합니다. 이 연포온실 농장 역시
중평이나 같이 이게 공군 비행장 철수한건데 특별한 거는 이게 이 비행장에서 이 22년도에 착공해서 그해 10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 한 해 전인 2021년 3월 25일 날 이곳에서 바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했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연포 공군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이 연포 신령장에는 역시 이 병원이나 살림집들, 그다음에 이 학교, 유치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것들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이 살림집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마지막에 통틀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살림집들 들어오고, 뭐, 타가서, 유치원, 집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평양도 그렇고 지방도 살림집들 건설한다 하게 되면 다 일률적이었어요. 색깔도 회색 같은 시멘트 색깔 비슷한 그런 색깔로, 그저 일률적으로 했고, 형태도 일률적이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평양이나 지방이나 살림집 건설할 때 한 동네에서도 같은 스타일이 없답니다. 이게 같은 동네에서도 다 제각기 넓고 낮고 색깔도 다르고 단층도 있고 다층 2층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렇게 살집을 각양각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동원실종합농장입니다. 강동원실종합농장은 그 연포가 생긴 그 다음 해에 2023년 2월에 착공해서 그 다음엔 24년 3월 15일에 준공을 합니다. 1년 동안에 만드는 거죠. 이 면적은 280정보로서 축구장 389개의 크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동원실 역시 군사기지인 공군 비행장을 철수하고 만든 것이고요. 이 강동 정원실농장은 연포 원실농장보다 생산 능력이 훨씬 크면서도 한 세대 더 발전된 부지 전략형, 노력 전략형의 원실농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국의 수도 평양의 교외에 자리 잡고 있는 강동 종합온실 농장입니다. 갖가지 품종의 신선한 남새를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대규모의 온실 농장입니다. 240여 정보의 드넓은 부지에는 몬통용 남새 재배 장치 온실, 반구형 유리 수경 온실, 량경사면 연결식 유리 수경 온실, 국룡 연결식 방막 토양 온실, 반공룡식 이중 방막 수경 온실과 같은 독특한 양상의 온실들이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각이한 유형의 온실들 중에서 제일 첫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몬통용 남새 재배 장치 온실입니다. 우리 저국에서 처음으로 건설 운용되고 있는 이 첨단급 온실의 모든 설비와 장치들, 조종 기술은 국가과학원의 우수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몬통용 남새 재배 장치는 중육 주입식 용량의 공급 방법을 이용하는 집약화된 장치입니다. 온실에는 42개의 몬통용 남새 재배 장치가 있는데 한 개의 재배 장치마다에는 조명을 중심으로 해서 24개의 재배틀이 설치되어 있어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남새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품종의 배추, 겨자갓, 연채, 보루, 진채, 향골풀, 참깨채를 비롯하여 맛 좋고 용량가 높은 잎남새, 기능성 남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일반 수경재배 온실보다 그 생산량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형, 노력 절약형, 부지 절약형 온실. 이것이 하나의 식물 공장으로 불리우는 몬통용 남새 재배 장치 온실의 오점입니다. 농장에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특색 있는 건축미를 가진 세계 호동의 둥그런 유리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구형 유리 수경 온실입니다. 여기에는 재배 당반들을 수직으로 회전시키면서 작물의 균형적인 재배 조건을 보장해주는 집약형 재배 장치인 사다리형 회전식 다충 재배 장치와 리드 등을 이용한
다층 재배 장치들이 그뜬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수백 평방미터밖에 안 되지만 한 해에 10회존 재배를 실현하여 많은 양의 남새를 생산하는 것이 부지 조략형, 노륙 조략형 온실인 반구형 유리수경 온실의 우점입니다. 농장에는 드넓은 부지를 차지한 5개 호동의 량경사면 연결식 유리수경 온실도 있습니다. 량경사면 연결식 유리수경 온실은 오이와 토마토 같은 열매 남새 작물들을 재배하는 데 유리한 온실 형태입니다. 이 온실은 넓은 면적의 재배장에 대한 자동 조정을 실현하여 남새 재배를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하는 데 유리한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온실은 반국용식 이중방막 수경 온실입니다. 우리 온실의 우점으로 본다면 띄움식 재배툴을 설치하였는데 작물을 띄워놓으니까 공기가 원활하게 잘 통해서 좋고 겨울에 재배할 때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냉수 피해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리원들이 허리를 굽히고 러덩하는 그런 일이 없어져서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하룻밤에 10cm씩 크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그렇게 큰 어이를 수확할 때 그 기쁨이라는 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강동 종합 온실 농장을 한 세대 비약한 선진적인 대규모 온실 농장, 세계 굴지의 온실 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가 방대해서만이 아니라 생산 공정이 고도로 집약화, 최적화, 진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장에 건설된 다양한 유형의 온실들은 모두 진흥용 통합 생산 체계에 맞물려져 있습니다. 진흥용 통합 생산 체계는 수경 재배 종합 측정 장치와 화상 분석 기술을 결합하여 남새 작물의 생육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독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최적화된 용량액 조성 및 공급량, 환경 조정 방안을 결정합니다. 이 방안에 따라 용량액을 자동적으로 공급하고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작물의 특성에 맞게 온실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농장의 종합조정실은 일명 숫자 온실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에는 온실들에서 배출되는 용량액을 해수 종화하고 용량 성분을 분석 보충하여 재利用하는 기술, 식물 성장 촉진 등을 설치하여 남새의 품질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술, 다양한 다층 립체 재배와 코로나 방전에 의한 공기 정화 등 선진 기술이 적극 도입되어 남새 생산을 창조형 산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 수 있는 과학적 토대가 그준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이처럼 이렇게 한 가지 이 강동 온실 농장에 이렇게 채소 남새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게 한 가지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이게 방법도 재배 방식을 결합한 점은 생산 안정성과 품목 다양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위를 가진 게 뭐냐면 이게 한 가지 단일 품목을 아예 대량적으로 생산하자 이것보다는 주민들의 식생활 수요 안정성에 대응하는 폭넓은 공급 체계, 우리가 주민들한테 딱 한 가지 야채보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만 대량적으로 하게 되면 또 거기 안정성도 또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종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